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누캠프사의 시러스 620이라는 차량입니다. 시러스 620의 국내 런칭 소식을 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러스 620이 국내에 입고가 완료돼서 오늘 디테일한 리뷰를 진행해보고자 시러스의 국내 공식 수입사인 렌스코리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러스 620을 제작하는 누캠프는 2014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기존의 미국식 트럭 캠퍼와 다르게 유럽 캠퍼의 특징 같은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전 세계 RV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렌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나 또 미국에서나 가장 인지도 높은 전통의 렌스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의 신생업체인 시러스 모델까지 수입을 하게 되면서 트럭 캠퍼의 라인업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러스 620의 특징적인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 대부분 다루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러스 620은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한 트럭 캠퍼인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렌스 트럭 캠퍼 대비해서 가벼운 무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렌스의 가장 작은 모델인 렌스 650 같은 경우에도 렌스의 컴패티빌리티 가이드를 봤을 경우에는 최소 포드의 F250 차량부터 캠퍼를 탑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환경에서는 F150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좀 버거운 편인데 F250 차량 등을 사용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서 렌스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많은 하부 보강을 적용을 해서 렌스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러스 620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하프톤 트럭을 위한 트럭 캠퍼라고 얘기하고 있을 만큼 렌스 대비해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프톤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드의 F150을 비롯해서 국내에 정식 수입되고 있는 시에라 드날리 그리고 다찌 램 차량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F250이나 그 이상의 차량들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하프톤 픽업 트럭에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트럭 캠퍼라는 것이 시러스 620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에라 드날리를 비롯한 픽업 트럭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하부 보강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트럭 캠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시러스 620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서포트 이퀴먼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있는데요. 렌스를 비롯한 다른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럭 캠퍼와 픽업 트럭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별도의 서포트 이퀴먼트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촬영했었던 렌스 1박 2일 사용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서포트 이퀴먼트를 사용해서 연결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러스 620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4곳에 이렇게 라쳇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 라쳇을 F150을 비롯한 픽업 트럭에 타이다운 할 수 있는 포인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라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잡아서 내려준 이후에 이렇게 벨트를 당겨 주시게 되면 벨트를 풀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벨트에 있는 이 고리를 차량에 있는 타이다운 포인트에 걸어준 이후에 이곳을 이렇게 잠궈주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미세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해 놓게 되면 트럭 캠퍼와 픽업 트럭이 완전히 결착되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렌스 등의 트럭 캠퍼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별도의 서포트 이퀴먼트 사용하시지 않고 차량을 결착시킬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트럭 캠퍼에 접근하실 수 있는 모델이 시러스 620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시러스 620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차량은 미국의 트럭 캠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알덴 난방을 적용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알덴은
공기는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난방 방식인데요. 트로마이터나 무시동 히터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직접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알덴 난방 방식은 직접적으로 온풍을 쏘는 것이 아니라 간접 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차량의 전체적인 공기가 덜 건조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덴 적용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 차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미국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탱크 방식을 적용을 해서 별도의 정화조 시설에 연결해서 볼일을 보신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반면에, 시러스 620에는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 방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볼일 보신 것들을 손쉽게 비워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인테리어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미국식에서 많이 적용하는 미닫이 방식의 창이 아니라 유럽 방식의 창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구의 전체적인 톤이나 내부 인테리어적인 것들이 유럽 차량의 모던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시러스 620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러스 620을 픽업 트럭에 실는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 잭을 이용해서 시러스 620을 최대한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시러스 620을 F150에 올려봤는데요.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에도 큰 부담 없이 운행하실 수 있어서 이러한 점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시러스 620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럭 캠퍼를 사용하게 되면 이 테일게이트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러스 620 같은 경우에는 테일게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트럭 캠퍼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러스 620을 내려놓고 사용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픽업 트럭을 사용하듯이 아주 편하게 적재함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고요. 시러스 620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열어주신 이후에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뒤쪽에 이렇게 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텝이 마련되어 있어서 스텝을 빼내주시고, 여기 있는 레버도 이렇게 빼내서 올려서 사용하시게 되면 올라가실 때 이 스텝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다리 같은 거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F150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 공간이 6.5피트 차량이라서 시러스 620이 적재함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돼서 테일게이트를 닫아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시에라드날리나 5.5피트의 적재함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는 이 테일게이트를 열어서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적재함 공간이 1피트만큼 작다 보니까 테일게이트에 이 정도 공간을 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이 테일게이트의 스텝 부분이 좀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밟고 올라가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러스 620의 재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캠퍼의 전체 길이는 3.86m, 외부 폭은 2.49m, 높이도 2.49m인데요. 많이들 비교하실 만한 랜스 650과 비교를 해보자면 전체 길이는 80cm 이상 짧은 편이지만 폭은 랜스 650보다 넓은 편이라서 길이는 짧지만 좀 더 폭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경량 트럭 캠퍼인 만큼 드라이웨이트 기준으로 해서는 랜스 650 대비해서 100kg가량 낮은 무게라는 것도 참고해서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시러스 620의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러스 620의 국내 런칭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5,900만 원입니다. 런칭 물량 이후에 입고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올라가서 6,200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 관련된 문의사항들은 랜스 코리아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러스 620이 가져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랜스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입해 오고 있는 랜스 코리아에서 차량을 도입해 왔기 때문에 AS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럭 캠퍼에 특화된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러스 620의 외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앞쪽에서는 시러스 로고가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위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큰 창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침실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큰 창이 마련되어 있고 좌우로도 창이 있어서 총 3개의 창이 앞쪽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을 상당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시러스 620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 앞쪽 침실 쪽에 창이 마련되어 있고 거실 쪽에 창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모두 다 틴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각 내 포인트에는 이렇게 전동잭이 들어가 있는데 리코 타이탄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또한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케어프리사의 전동 어닝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식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어닝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케어프리사의 전동 어닝을 좋아해서 이러한 것들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닝과 어닝 등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여드릴 뒤쪽 출입구 쪽에 아래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도 상당히 편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쳇이 여기에 2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앞쪽에는 이렇게 110V 전원 단자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추후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220V 단자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차량의 난방 시스템인 알데 129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 쪽에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외부 스피커가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제가 렌스 650을 1박 2일간 사용했을 때 외부 스피커가 있어서 야외에서 캠핑하거나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사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량은 유럽식 차량들의 특징을 많이 적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스피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후면부 쪽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후면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출입문일 텐데요. 출입문 한번 열어보면 출입문을 열어봤을 때 안쪽으로 보시면 위쪽에 수납함 2개가 자리하고 있고 창이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휴지통 공간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쉐이드까지 마련되어 있는 타입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 옆쪽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손잡이도 마련되어 있어서 오르내리실 때 잡고 오르내리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위쪽으로 보시면 출입구 쪽이 어둡지 않도록 별도의 등이 마련되어 있고 별도의 후방 카메라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운행 중에 뒤쪽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도어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는 도어들의 손잡이들이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젖혀서 열어주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려진 그림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총 5가지 방식으로 레버들을 조작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외부 샤워기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시티워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외부에서 TV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TV 케이블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단자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오른쪽 상부로는 워터펌프 스위치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내부 공간을 밝혀주는 전등 스위치 그리고 탱크를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탱크 플러시 버튼까지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 시스템 관련된 것들 설명드린 김에 이 차량의 물탱크 용량을 설명드리자면 청수탱크 용량은 64리터, 오수탱크 용량은 45리터, 카세트 토일렛 용량은 19리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탱크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분명히 느끼실 텐데요. 차량 자체가 워낙 컴팩트한 차량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차량에는 별도의 샤워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물탱크 용량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도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열쇠를 통해서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배관이 지나가긴 하지만 간단한 짐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세트 토일렛 공간인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19리터 용량의 카세트 토일렛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수어 아울렛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오수 탱크를 비워낼 수 있도록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잡아당기면 오수를 빼낼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고요. 프레시워터, 핫워터, 콜드워터도 별도로 드레인할 수 있는 레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포인트 옆으로는 이렇게 차량에 연결할 수 있는
전원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차량에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차량의 신호들을 받아서 브레이크 등이나 이런 것들 점등될 수 있도록 하는 7핀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들도 외부로 나와 있지 않고 수납함 안쪽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에 있는 측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창 두 개 마찬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가스통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 7kg 가스통 하나를 이렇게 수납하실 수가 있고, 가스가 유출됐을 경우에 외부로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구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뒤쪽에는 바베큐 포트도 제공이 되는데 미국식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한전전기 인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의 전기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100A가 제공이 되고요, 태양광 판넬도 320W가 제공이 되는데, 배터리에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대 300Ah 적용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점들은 렌스코리아의 최종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자면, 차량의 앞쪽에는 킹 사이즈 베드 정도의 침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가운데는 마주보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차량 가장 뒤쪽에는 주방 공간, 그리고 냉장고, 카세트 토일렛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인 느낌은 가구의 소재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 가구의 색상 자체도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사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이나 이런 것들도 유럽식 창이 적용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가장 앞쪽에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 공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앞쪽에 대형 창을 비롯해서 좌우 모두에 창이 있어서 상당히 밝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침대의 사이즈도 길이가 193cm에 폭이 152cm 정도 돼서 킹 사이즈 베드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누웠을 때에도 옆에 성인 한 명은 상당히 여유롭게 누울 수 있고 아이 한 명까지도 같이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침실 공간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거실 공간까지도 한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한다면 4인 가족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았을 때의 높이도 82cm 정도 돼서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차량답게 이 매트리스 또한 상당히 두꺼운 매트리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만족스러운데요, 8cm 정도 되는 매트리스라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롤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이지만 스프링 방식으로 쿠션을 잡아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창은 유럽식 창이라서 이렇게 레버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밀어 올려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잠궈 주시게 되면 창을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위쪽에 이렇게 모기장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 쉐이드도 함께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창 아래쪽으로는 홈이 별도로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알데배관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이곳으로부터 난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침실 전체를 둘러서 알데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무실 때 상당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컴팩트한 차량이라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창 아래쪽으로 두 개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간단한 짐들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 옆쪽에 보면 To USB 아웃풋이라는 마크가 그려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푸시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USB 단자 두 개가 안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주무시면서 핸드폰 등을 충전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독서등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를 한번 짧게 눌렀을 때는 파란색 간접 조명이 들어오게 되고, 길게 누를 경우에는 흰색 직접 조명이 들어오게 돼서 모던한 느낌이라서 만족스러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수석 쪽 측면 같은 경우에도 수납함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나 USB 단자 그리고 독서등까지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수석 쪽 측면 쪽에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 TV 동축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TV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 TV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TV 연결 단자 들어가 있고요, TV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렌스코리아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침실 전체에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110V 단자 2개 마련되어 있어서 전기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220V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차량의 난방인 RDEC 컨트롤러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주무실 때 바로 조작할 수 있어서 위치 괜찮아 보이고요. 아래쪽에 작은 수납함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 별도의 또 수납함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RDEC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가운데는 이렇게 거실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두 분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실 공간은 운전석 쪽 방향이 좀 더 길이가 길어서 성인 두 분 정도 앉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조수석 쪽 방향은 한 분 정도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주 보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양쪽 모두 창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 또 밝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고, 이 테이블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한 위치로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레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고정하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의 옆쪽에도 작은 책이나 소품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USB 단자 그리고 C가잭 단자 마련되어 있어서 잠시 후에 이 공간 침실 변환 보여드릴 텐데,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전기장판 같은 것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는 110V 단자 2개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도 220V 단자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더욱더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캠핑용 짐 같은 것들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앞쪽에 이렇게 그물망도 마련되어 있어서 짐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수납함 뿐만 아니라 운전석 쪽 방향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수납함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앞쪽에 그물망도 함께 제공되는 것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신경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부로는 운전석 쪽, 조수석 쪽 모두 상부장이 2개 마련되어 있는데, 큰 수납함 공간이라서 다양한 짐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미국식 차량답게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조수석 쪽 소파 아래쪽으로 보면 일산화탄소와 프로판가스 디텍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차량 뒤쪽에 냉장고 옆쪽으로는 스모크 디텍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안전에 분명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별도의 퓨즈 박스가 들어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서 이 공간은 전기 관련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위쪽으로는 천장형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도메틱사의 9200BTU 용량의 에어컨이고, 킬로와트 용량으로 따지자면 2.7kW 정도 되는데요. 지금 바로 가동해 볼 수가 없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식 에어컨이다 보니까 소음은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유럽식 에어컨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구매 전에 한번 오셔서 에어컨은 작동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침실 변환인데요. 테이블을 이렇게 빼내 주시면 되는데, 이 테이블이 꽂혀 있던 곳에 이 레버를 풀러서 빼내 주시면 되고, 이 테이블 다리도 이 레버를 조작해서 풀러 주실 수 있게 돼 있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빼내 주시게 되면 다리를 완벽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테이블 상판을 여기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무로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테이블을 받쳐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사이드 쿠션들을 끼워 넣어 주시면 침실 공간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했을 때의 사이즈는 길이가 198cm에 폭은 76cm라서 이렇게 성인 남성인 제가 눕는다고 하더라도 길이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고, 폭도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성인 한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차량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방 공간은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그렇게 작지 않은 공간이라서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방 위쪽으로는 전자레인지 마련되어 있는데 작지 않은 사이즈의 전자레인지라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덮개가 마련되어 있는 도메틱사의 2구 가스레인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덮개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싱크볼 공간도 작지 않은 공간이고, 수전이나 싱크볼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싱크볼에 이렇게 덮개가 마련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옆쪽으로는 3개의 수납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작은 양념장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방 아래쪽으로 수납함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수납함 공간이 아니라서 주방 전체의 수납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거실 공간의 수납함 공간이나 거실 아래쪽에 수납함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납함 공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사용하시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110V 단자 2개, 그리고 C가잭 단자 하나, USB 단자 2개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가전기기들 사용하시는데도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조명 하나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직접 조명도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의 뒤쪽으로는 냉장고 마련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용량은 130L 정도 돼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2V DC로 작동하는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쪽으로는 맥스팬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쿠션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쿠션을 드러내게 되면 이렇게 덮개로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덮개는 이렇게 접어서 뒤쪽으로 젖혀 두실 수 있고, 이 도어를 또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이 숨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세트 토일렛은 이렇게 회전형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사용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포인트가 사실 이 차량에서 가장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랜스 650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시러스 620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가지만 화장실 및 샤워실을 제거를 하고 카세트 토일렛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캠핑장을 많이 사용하셔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캠핑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시러스 620처럼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화장실 및 샤워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 좀 더 마음에 들 수 있으실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장 뒤쪽에는 컨트롤 판넬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누캠프 로고가 들어가 있는 컨트롤 판넬이고, 미국식답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워터펌프 스위치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수탱크와 청수탱크 게이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내 제조사나 유럽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모던한 방식들도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 들어간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미국식 차량들의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러스 620을 구매하셨을 때 같이 제공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스의 사운드링크 플렉스라는 스피커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외부 스피커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내에서나 외부에서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스피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입구 쪽에서 보여드렸던 후방 카메라가 연결될 수 있는 모니터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차량에 이 모니터 부착하시면 후방 카메라에서 오는 영상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러스 62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량은 경량 트럭 캠퍼라서 F150과 같은 하프톤 픽업 트럭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테일게이트에 제거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편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차량이지만 유럽식의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알덴 난방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이 모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이 없다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로 캠핑장을 많이 사용하시고 화장실 샤워실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께는 크게 걸리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시러스 620은 분명히 매력적인 차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러스 62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랜스 코리아에 문의해 보시면 상당히 친절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주간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